시장 반등의 랠리의 핵심 모멘텀이 국제유가 반등인데 이것은 정상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당연한 흐름이다. 당연하게 나와야 될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다시 뭐 코로나가 재발하면은 더블 딥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이게 정상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또 랠리 모드로 복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치료제에서 백신으로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그래서 이 헬스케어주는 그 제약 바이오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 기술주 랠리에서 한때 이 바이오주가 동참을 했었다가 다시 이탈했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뭐 기술주 랠리에 같이 합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뭐 핫 이슈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추가적인 앞으로 계속 나올 이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특히 코로나 이 백신 개발 관련주는 한국에서는 전부 테마주고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느닷없이 이 바이오 백신 개발에 뭐 미국을 제치고 올랐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테마로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진짜로 이제 이 백신을 개발해낼 회사는 미국에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파이자가 다음 달부터 이제 임상 들어간다. 백신 뭐 사람한테 투여하는 걸 시작한다라는 뉴스로 지금 벌써 뭐 4월 중으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러한 그 백신 관련 테마하고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유가 반등, 뭐 요게 주로 이제 시장의 드라이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이 아니고 오늘의 제가 주제로 골란 것은 워렌 버핏이 5월 2일 날 주총을 했죠. 주총이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여기서 버핏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을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의 가장 핵심적인 탑 5가지 종목을 CNBC에서 뽑았더라고요. 그게 가장 관심 있는, 주목하는 투자자들의 버핏에 대한 생각,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에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식의 왕, 투자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제 주제인데, 첫 번째, 버핏이 다시 확신을, 이게 다시 확약을 준 거죠, 투자자들한테. 어떤 것도 이 성장 랠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팬데믹 같은 이러한 그 대재앙도, 요게 아메리카지만 미국을 스탑시킬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 요거 미국이 아니고 세계 월드죠, 월드. 한국은 코리아고 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투자 전략이, 투자 철학입니다. 주식시장은 인류 성장의 가장 표상이고 기업이고, 그것은 끝없이 우상향하게 돼 있다. 이 인류 번영에 대한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표현하기로는 만곡 필상이다. 10,000번을 꺾이더라도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성장에 대한 기본 본능이고 기본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을 했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의 기본 철학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핏이 그동안에 이 폭락장에서 뭘 했는가 궁금했었죠. 폭락장에서 알고 보니까
항공주를 팔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항공주를 팔았다. 이것은 버핏의 딜레마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과거 상처. 이게 옛날에 한번 항공주 샀다가 된통 당하고 팔아치고 난 다음에 다시는 항공주 안 산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항공주를 다시 샀어요. 이게 왜냐? 전 세계가 여행이 주류가 되니까, 항공주가 다시 옛날하고는 다른 어떤 이 화려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맞아서 붕괴하니까 결국은 다시 또 손절매했다. 그래서 이 버핏의 버커셔스웨이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걸 가지고 손실을 얼마 봤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버핏은 이러한 시세 차익 이걸 가지고 손실로 인정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손실 인정하는 거는 항공주를 손절매 해가지고 원래 샀던 가격보다 얼마 손해보고 팔았느냐 이 부분인데 이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버핏이 가지고 있는 항공주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에 5%가 안 됩니다.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전체 토탈 금액이 이 포지션의 3%이고 또 그것이 손실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반토막 났다 그래도 1.5% 손실 난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포트의 1.5% 손실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얼마 손해를 봤다 이 정보는 노출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추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몇십 빌리언, 백조가 손실 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언론 헤드라인도 있고 다들 그게 전부 다 엉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진 거는 미국 S&P 500 떨어진 거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떨어져 있고 이걸 손실 봤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버핏의 철학이 아니죠. 버핏은 기본적으로 주가 등락에 신경을 안 쓰고 그게 수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영성과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시세가 얼마 올랐다 떨어졌다 해서 여기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이해를 이 투자와 매매의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버핏의 현실인데 현실 버커셔스웨이 현재 주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채권 투자보다 훨씬 이게 트레저리 미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좋다. 이걸 다시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 투자를 안 하고 은행 예금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또 확인을 한 거죠. 이런 대재앙 때문에 주식이 결국은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철학이 틀린 거죠. 그래서 국채나 지금 현재 우선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것은 안전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그러면은 방향이 이게 국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선택이냐 투자의 바른 방향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버핏은 여전히 주식 투자가 왕이다. 그게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라는 걸 다시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했다라는 우리가 거기서 시사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를 사야 된다. 요게 또 하나의 최근에 그 사람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식 선택의 자기의 실력이 없는 사람, 보통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은 자기가 골라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가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어로 말하면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 인덱스 펀드의 대표이고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종목 선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한테 말해주는 종목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이리저리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면은 개별 종목을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남의 말 듣지 말고 또는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를 사라 이거죠. 그 역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확인시켜줬다. 이거 지금까지 보면은 되게 상식에 비슷한 수준인 같은데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는 어떠냐고 물으니까 은행은 금융위기 때와 달리 튼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항상 시장 악재 때마다 나오고 그게 주가 개장 타격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그런데 항공주는 팔았는데 당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주는 왜 안 팔았느냐 하니까 은행은 튼튼하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위험이 우려가 별로 많지 않다. 그 배당이 샷다운돼, 그러니까 기업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어봐야 배당을 못 준다 이거예요. 파산의 우려가 지금 당장 눈앞에 왔고 배당도 못 주고 그러니까 팔았다는 것인데 은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의견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항공주를 다 팔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얘가 이제 가장 아마 아픈 종목이겠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손절매. 이 사람이 사면은 평생 가지고 있는 종목만 산다 그랬는데, 평생 가지고 있으려 그랬는데 항공주는 지금 팔았다라는 것은 이 자기 철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고통스러운 표정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버핏도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인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지만 보유 종목, 버킷스웨이 보유 종목은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항공주는 3% 비중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절매를 해도 전체 포트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반토막이 나도 1%, 2%밖에 손실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의 경우에도 언제나 분산 투자가 기본이에요. 분산 투자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사가지고 온통 분산돼가 관리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신 있고 확신을 가지고 골라내는 종목을 갖다가 적어도 여러 종목을 가지고 분산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한 종목만 의존하면은 이런 변동성이나 의외의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손절매를 해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고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것은 기본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항공주 매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강력하게 얻는 게 바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 요거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원래 버핏이 싫어했어요. 이것도 이 사람이 다시 또 실수를 한 건데, 항공주가 왜 실패의 경험에서 왜 그걸 설명을 했느냐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항공회사들이 전부 다 리스로 돈을 빌려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자 부담도 항상 허덕이고, 그걸 감당하려면은 항공 물량이 엄청나야 되는데 그게 경기에 너무 민감하고, 거기다가 휘발유 값이, 기름 값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불규칙하게 오일 쇼크가 오고, 거기다가 환율 변동에 따르는 부채 위험도 있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취약하고 결국은 돈 벌어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해주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항공주는 외환 예빈이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듯하지만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오나가 그것을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말로 실속이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버핏이. 그런데 몇 년 전에 다시 샀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잠깐 판단이 조금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된통 나고 다시 지금 팔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공주는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철학에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 배당을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기본의 기업의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기업이 안정성장을 해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좋은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내가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중에 일을 그만두었을 때 일을 안 해도 안정적으로 나한테 배당을 줘서 내가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그런 사업을 골라내는 게 이 버핏의 기본 철학입니다. 주가의 등락에 그냥 오를 것 같아서 배팅하고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이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에 버핏이 지금 항공주를 팔고 이런 주가의 급락 3월달이죠. 지난 3월달 동안에 저가 매수를 왜 안 했느냐를 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는 트레이더도 있더군요. 요걸 보면은 버핏이 지금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버핏의 그 행동으로 봐서 그때 저가 매수 안 하는 걸로 봐서 더 많이 떨어질 때 살려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뭐 요렇게 영리하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버핏이 이게 마켓 타이머입니까? 버핏은 지금 이 최악의 경우에 왜 안 샀느냐, 이걸 얘기를 하더군요. 몰랐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 지금 뭘 사야 될지. 지금 있는 종목을 살려고 보니까 다 비싸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술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뉴노멀이 뭡니까? 지금 언택트주인가요?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술주들 아닙니까? 인터넷주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노멀이 되면은 이제 그런 비접촉 그런 기술주들이 앞으로 대세다 뭐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보니까 주가가 아직까지 PR이 100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비쌌어. 그거는 못 사겠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항공주는 왜 팔았느냐니까, 항공주는 일단 뭐 아닌 것 같아서 팔았는데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뉴노멀이 어떻게 사람들의 이 행동 패턴이 어떻게 달라질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아직까지 섣불리 못 사고 있다. 이 버핏 이 현인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것은 안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 이게 갈 것 같다 해서 그게 내가 판단이 써야 사는 거지, 그 말에 따라가지고 사지는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더블 딥이 올 것을 예상하고 안 산 게 아니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더블 딥은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더블 딥이 모르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이 고배당 투자, 사업 투자, 이걸 하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이 기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공주 팔고 매수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더블딥이다, 추가 하락을 기다린다, 그 매매 타이밍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사점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버핏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 확실하게 자기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섣불리 사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현금을 140조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금은 이 사람이 비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40조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지금 30% 떨어졌는데, 30% 떨어지기 전에는 이 사람의 현금 비율이 자기 포지션의 한 15%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항상 20% 정도 균형되게 밸런싱을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현금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140조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현금 비중이 24%로 되는 거고, 왜냐, 상대적으로 주식 평가액이 줄어드니까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현금 중에서 일부를 다시 주식에 편입하는 밸런싱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아마 이 현금은 고점 대비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현금은 한 15%밖에 안 됐어요. 전체 비중에. 그러니까 그 비중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살 여력은 생겼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안 돼가지고 못 사고 있다. 요 얘기고. 그리고 이 자금은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도 항상 보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배당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버크셔 스웨이의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그 안에서 이 배당을 받아가 이걸 다시 주식을 다시 사기 때문에 버핏이 배당을 안 줍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 돈으로 여러분 주식을 사줍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버핏의 연례 행사 주총에서 버핏의 투자 철학을 다시 확인하고 이 투자 철학에 따른 개인의 투자 전략에 시사점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